어벤져스 시리즈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빠의 존재와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엔드게임의 최고 명대사도 토니 스타크의 딸이 한 말, 아빠, 삼천만큼 사랑해였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빠 역할을 맡은 주인공들은 종종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아빠의 역할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사이에 만들어지는 선택의 갈등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적한 숲속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던 토니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동료들은 임무 수행을 종용하지만 토니는 아빠로 남고 싶고 임무에 참여하고 싶죠. 물론 영화가 전개돼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임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행복지수 1위 노르웨이 아빠는 자녀와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저자가 경험한 한 사례는 한국 아빠로서 의아함을 넘어 충격적입니다. 노르웨이 회사에 재직하던 저자는 한국 회사와 노르웨이 회사 임원 간의 큰 계약이 진행되는 미팅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하나씩 계약 내용이 조율되었고 한 가지 남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죠. 문제는 노르웨이 회사 퇴근 시간인 5시가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협상 담당 임원이 퇴근 시간이 되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고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날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한국에서 온 고객은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야 하고 이 계약에 수백억 원이 달린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아이와 포켓몬스터 보는 날이라서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회사에서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만의 명확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 것처럼요. 회사에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 업무로 갑자기 야근하게 됐는데 당신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저녁 약속이 몇 주 전부터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격을 위해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회사의 계약 체결과 아이와의 약속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안다면 노르웨이 회사 임원의 대답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창의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회사 역사상 이 같은 결단을 내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받은 충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노르웨이 아빠들과 대화하던 중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까? 아빠의 무관심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로 노르웨이 아빠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아빠들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가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세, 가정 내에서의 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와 환경이 다르고 그로부터 내재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우리의 아빠 역할에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곤란합니다. 그 차이의 결과가 곧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개천을 건너기는 쉬워도 강물을 건너기는 어렵습니다. 아빠의 역할 한두 번 잘못했다고 행복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쌓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노르웨이 아빠들처럼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지수 1위 노르웨이 아빠들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녀에 대한 아빠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저자는 노르웨이 아빠들에게 아빠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자신의 가정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는 노르웨이 육아의 한국식 버전이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핵심은 노르웨이 아빠들의 육아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한 저자가 자신의 육아에 적용하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들도 육아에 접목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노르웨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대답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족, 휘게, 히타를 꼽습니다.
여기서 휘게는 집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고, 히타는 가족끼리 한 달 이상 숲이나 무인도, 오두막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공통점은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즉 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음을 후회한다는 아빠, 아빠와 함께 보낸 추억이 별로 없음을 아쉬워하는 자녀들이 넘치는 우리나라와 대비됩니다. 이미 2015년 삶의 질 보고서는 한국 어린이들이 하루 평균 아빠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단 6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워라밸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들은 퇴근 후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헬스클럽이나 독서 모임에 가고 있습니까? 시간에 이어 노르웨이 아빠들의 두 번째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평등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 차이가 많은 주제입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평등과 엄마가 생각하는 평등, 자녀가 바라보는 평등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노르웨이 가정이 평등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면 모호함이 명확하게 바뀝니다. 노르웨이는 보편적으로 사회와 가족, 직장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가정의 평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녁을 요리하면 큰아이는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쌍둥이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여기저기 널린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는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설거지하면 딸이 돕고 나는 쌍둥이 아이들과 놀아준다. 그리고 내가 쌍둥이 아이들을 씻기러 욕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벗고 씻을 준비를 한다. 아내는 욕실에서 나오는 아이에게 로션을 발라주고 새로운 잠옷으로 갈아입힌다. 8시가 돼 쌍둥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자러 들어가면 9시 반까지 나는 큰아이와 영어 공부를 하거나 대화한다.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거나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놀기도 한다. 9시 반이 돼 큰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우리 부부는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는 작업을 함께 한다. 다른 키워드는 존중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자신만의 재능으로 자신의 성향과 꿈을 펼치며 성장합니다. 노르웨이는 교육제도를 각 개인의 초점을 맞춰 설계합니다. 덕후를 권장하는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학교와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 각자가 자유롭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맬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는 자신의 책임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흥미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17살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대학과 취업을 선택하게 합니다. 노르웨이는 대학 진학률이 낮고 고졸과 대졸 임금 격차도 적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어도 다시 어떤 일을 할지 국가가 같이 고민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이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다소 불편합니다. 특히 양육은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걸립니다. 그동안 놓쳐버려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시간 때문인 듯합니다. 아빠도 임신한다는 노르웨이식 사고방식과 실천을 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은 아빠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양육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순간의 감사함을 느끼며 평생 주변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찾는 삶을 만들어주는 일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체득하길 원한다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아빠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행복은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오늘의 삶에 숨어 있고 그것을 찾아서 음미하는 그 순간에 행복을 만날 수 있다.